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수만 놓고 보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는데 일단 기술주가 다시 부활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 1.5%가량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난 밤 사이 0.36% 오르면서 결국 S&P 500 지수는 11월 이래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내용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부양책 내용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채 마감이 된 겁니다.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뭐 나쁜 내용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 민감 업종들, 경기 민감주들이 이 바이든 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해서 계속 올랐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팔았고 이랬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성장주 또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시장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그 지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용 지표였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이제 51만 7천 건 늘었는데 물론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2월 그 고용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여행도 놀러 가고 싶고 호텔도 가고 싶고 레스토랑도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호텔, 레스토랑, 바 이런 이 접객업소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과 또 종목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월가에서 주목했던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경제 정책 발표를 주시하면서 오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조금 탄력을 잃으면서 0.2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33,000포인트 선 아래로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기술주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1.54% 상승한 채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3,24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오늘 14.34포인트 회복에 나섰습니다. 3,97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장중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인프라 계획안을 주시했습니다. 지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이어서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74%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자 나스닥 지수는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호재도 어제 전해졌었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100% 효과를 낸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 있었습니다. 3월 민간 부문의 고용이 51만 7천 명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작년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망치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이렇게 등락이 조금 많이 엇갈리는 하루입니다. 5개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로부터 기술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1.6% 상승한 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유소비세는 0.7% 그리고 유틸리티도 0.7%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금융 이 오늘은 0.7% 내외로 떨어지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강했던 만큼 우선 기술 섹터 위주의 이렇게 초록불이 나타나고 있고요. 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1.8%, 페이스북이 2.27% 오르면서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5.08%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매우 양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7%, AMD가 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는 인투이트가 2.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국 체인주죠. 월그린스 가지고 왔는데요. 월그린스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가 1.40달러로 나오면서 이 전망보다 29센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해주면서 오늘 주가는 3.62%의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 묶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에서 두 기업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내놨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고 또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오늘 그러면서 5.4% 상승한 13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번스타인에서 목표 주가는 160달러 선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또 램리서치의 경우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595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번스타인의 목표 주가는 현재 700달러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견용품 기업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4%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내면서 오늘 8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분기에 매출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EPS도 주당 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주당 10센트의 순손실보다 매우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탄력을 받은 추이였고요. 다음으로는 마리화나 관련주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이제 앞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면 틸레이가 3.13% 상승했고요. 캐너피 그로우트 0.85%, 아프리아가 4.3%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오로라 캐너비스도 오늘 2.8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는 의견을 덧붙였고요. 또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5달러에서 142달러로 높였습니다.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18% 정도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죠?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이 미국 증시가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관련주들은 또 하락하고 기술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날 이제 오후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술주가 아웃퍼폼했던 하루였는데요. 결국 이제 그동안 또 한 번의 이런 재정 부양이 금리 상승세를 좀 부추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1.7%대 초반대에서 안정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장주가 많이 몰려있는 기술 섹터에 좀 훈풍이 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라든지 소재 업종 그리고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인 좀 부진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 증시가 3월도 마감을 했고 1분기도 이제 마감을 했죠. 주요 지수가 최근 5개월간의 넉 달의 상승세를 이번에 이어가게 됐고 그리고 4분기 연속 분기 기준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 국제 유가가 이날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59달러 선이 깨질 듯 말 듯 정말 위기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59.45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자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원들이 올해 원유 수요의 회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날 발표됐던 주간 원유 재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87만 6천 배럴 감소해서 나쁘지 않았지만 원유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오히려 유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원유 선물은 1.8% 현재 감소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59.4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달러 반등세가 좀 완화되면서 약 1.3%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분기 기준으로는 4년 내 최대 분기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 금값의 움직임은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그 달러 가치의 강한 반등세가 다소 완화된 것이 금 가격의 하락을 좀 중지시키고 있는,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술주에 이 매기가 쏠린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살펴보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1.745% 정도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93점 거의 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안정화되면서 현재는 0.12% 내린 93.19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지난 밤사이 가장 중요했던 인프라 부양책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날 오후였죠. 현지 시각으로 4시 2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던 피츠버그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가 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 공개가 됐던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번 계획에서는 6,210억 달러를 들여서 교량이라든지 도로, 항만, 공항, 그리고 전기차 등의 교통과 그리고 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층과 장애인 케어 지원에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식수 관련 인프라 개선, 그리고 브로드밴드 확대 등에도 3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3천억 달러는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신축과 업그레이드에도 해당 재원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800억 달러 정도는 미국의 제조업, R&D, 그리고 직업교육 등에 관련된 투자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2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향후 8년간 투입되는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인프라 투자 재원은 법인세 인상 및 이익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들이 해외로 이익을 돌려서 절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제 충당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터 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를 28%로 일부 인상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최소 21% 정도의 법인세는 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번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하지만은 공화당의 반발 요인으로 계속해서 좀 지목이 되고 있죠. 실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증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최근에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뉴스에 팔았습니다. 이런 격언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늦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이 향후 8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의 또 특히 수혜 기업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월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꼽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가장 쉬운 인프라 관련 투자 수혜주는 ETF 티커 PAVE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 디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ETF고요. 지난 1년간 100% 정도 그리고 6개월간도 주가가 약 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좀 반영해 오고 있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날 증시 흐름에서도 향후의 수혜주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부 내용을 봤을 때 1,740억 달러 정도가 전기차 관련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좀 훈풍을 탔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리서치라든지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제조와 관련해서도 500억 달러의 투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감안해서 이날 반도체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증세 부담과 함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향후에 이 금리의 추가 상승을 야기할 거다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계론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인프라 패키지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좀 논란거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걱정이 되는 사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화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원 충당을 위한 이제 증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이익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인플레이션 가속화 기대감을 좀 상승시켜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는 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는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법인세 부담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세븐스 리포트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인프라 패키지가 증시의 100% 호재만은 아닌 이유로 또 밝혔는데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추가로 좀 고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같은 대대적인 재정 부양이 또 한 번 이루어지면서 연준이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고용지표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3월 ADP 민간 고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바, 레스토랑 이런 접객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를 한 건데 일단 결과 수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민간 고용은 5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 월간 증가폭을 기록을 한 건데 사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약간은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17만 6천 명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 고용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증가량이 52만 5천 건이었었기 때문에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분야였습니다. 우리가 호스피텔러티라고 부르는 이 레저 및 숙박업계 분야에서 고용이 16만 9천 명이 증가한 건데요.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서 호텔과 레스토랑, 바 등 접객업 분야가 점진적인 경제 재개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ADP 민간 고용은 언제나 이제 월간 비농업 부문 이 노동부의 고용 발표 직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고용 지표의 이정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이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호텔 체인이라든지 이런 그 접객업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 그 산업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과 같은 접객 산업에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면은 항공 여객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같은 회복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V자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호텔 산업에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관련 이 섹터의 성장세도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숙박료가 먼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낙관론을 뒷받침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타 섹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업황이 일정 수준 회복되고 나서 정체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추가 상승 업사이드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항공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호텔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여행 관련 섹터를 저희가 바라볼 때 이 출장 수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완화가 되더라도 이제 출장을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일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출장 관련된 여행 관련 섹터의 이 회복세가 다소 좀 정체될 가능성은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장혜진 앵커가 꼽아봤습니다. 어떤 이슈 볼까요? 네, 아까 시황을 통해서도 전해 들으셨겠지만 수십 년간 진통과 이 대마초 지지자들의 로비 끝에 뉴욕주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일로 해당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마초 ETF라고 볼 수 있는 이 카나비스 ETF가 간밤 3.5% 넘는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이외에도 큐라리프, 크레스코, 그린레인 등이 큰 상승폭을 기록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이로써 15곳으로 늘어나면서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현지 시간 31일 서명을 하고 뉴욕주에는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이 대마초를 많이 소비하는 주인데요. 그런 만큼 그동안은 매년 수만 명이 대마초 흡연을 이유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자, 그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범죄 이력은 모두 이로써 삭제가 된다면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많은 지도자와 연설자들에게 지금껏 지치지 않고 지지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법안에 따르면 이제 뉴욕주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당 대마초 화분 6개를, 한 가정 내에서는 12개씩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뉴욕주는 이 성인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으로 연간 3억 5천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마초 판매의 9%의 세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대마초에 들어있는 THC의 함량에 따라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3에서 6만 개의 관련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대마초 합법화, 일단 뉴욕 중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연방 법안이 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코인 같은 IB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700억 달러 규모의 와인 시장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굉장히 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주에서도 합법화, 그리고 앞으로도 비범죄화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런 움직임들이 당초 바이든 행정부 부임과 함께 연방법으로도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추가로 좀 고조시킬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경계론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의회 내에서 입김이 약해졌다고 해서 당장 전국적인 합법화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 최근에 이제 백악관 직원들 이 다수가 대마초 관련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가 아직도 대마초는 명백히 연방법으로는 불법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서 조기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은 몽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UBS에서 시장이 애플카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간밤 애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에 간밤 관련주인 차지포인트가 18%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육군에 홀로렌즈 AR 헤드셋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기업을 꼽아오셨을까요? 네, 이날 모처럼 만에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2% 가깝게 시원하게 오르면서 빅테크들의 랠리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UBS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115달러에서 142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아이폰 장기 수요, 그리고 이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오르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UBS에서 시장이 애플의 그 자동차 시장 진입에 따른 파급력,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점이 되겠습니다. UBS 측에서는 애플이 지난 수년간 자동차 시장에 막대한 좀 투자를 해왔다. 자율주행 라이선스라든지 라이더 특허 등에 좀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의 최소 주당 14달러의 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터리 전기차 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애플 제품에 대한 사랑이 상당하기 때문에 BEV 시장의 입지를 좀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물론 선구자는 아니지만은 베스트 팔로워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UBS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거의 100%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최소 5%, 그리고 10년 내에 8%, 그러면서 관련 사업이 마진율 15%를 달성할 잠재력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펼 수 있게 될 것인가? 계절적 시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애플이 이 매년 9월께에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를 하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UBS에서는 이 시점 180일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신제품이 좀 지연이 됐던 작년을 제외를 했을 때 지난 2013년 이후에 애플 주가가 신제품 출시까지 6개월간에 평균적으로 15% 오르면서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 5%를 아웃퍼폼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참고로 앞서 이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올해 9월 말에 아이폰 13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관련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금리 상승에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하던 반도체 업종도 이날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플 등의 이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좀 샘솟았을 때 어떤 고퍼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세가 집중이 되는, 그러면서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그런 장세를 계속해서 좀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반도체주 전반이 좀 훈풍을 탔는데요. 장비주 쪽에서의 투자 의견 관련한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 리서치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웃퍼폼 레이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섹터 전반에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인 차지포인트가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면서 이 관련 기업인 차지포인트, 특히 미국 북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크게 상승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인프라 재건을 위한 2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에 2030년까지 최소 50만 개소의 충전소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관련 분야에 약 1,740억 달러를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현재 수백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때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직접 수혜를 받는 차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만 4만 1,400여 곳의 충전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그 가운데 약 5천 개소 정도는 이 빠른 고속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북미 지역의 1위 기업인 차지포인트가 이 관련된 이 정책 기대감과 함께 18%나 올랐는데, 팀장님, 차지포인트 이미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39.2달러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무려 40% 넘는 업사이드를 시장에서도 높게 점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업계 내에서의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 기대감 등을 반영한 그런 투자 의견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23년 1월에 마감을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아온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당사는 미국 육군 펜타곤에 12만 개의 홀로렌즈 AR 헤드셋을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10년 동안 이뤄지며 이를 통해 약 218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7%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0.7%에 가까운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펜타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반 만에 또 다른 수주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자, 이번 계약은 기존의 운영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서 수십 년간 투자해온 미래 산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그런 CNBC의 분석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군대의 유망한 기술 제공자로 자리 잡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과는 첫 거래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공과의 이 프로젝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번 맺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관련된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파생력이 좀 상당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클라우드 프로젝트였죠. 이른바 제다이를 수주를 했을 때도 아마존이 그동안 이 관련된 좀 이 수주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뺏어온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다이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아마존이 계속해서 선정 결과에 좀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이런 잡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다이 프로젝트 자체가 좀 지연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어떤 좀 잠재적인 잡음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